세계에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8대 불가사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자 대피라미드는 기원전 2560년경 파라오 쿠푸의 무덤으로 지어졌으며 기자 묘지에 있는 세 개의 피라미드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공학적 업적이었으며 건설 과정은 여전히 논쟁과 추측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피라미드가 약 10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 20년에 걸쳐 건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끌, 망치, 구리, 톱과 같은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거대한 석회암 블록을 자르고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피라미드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별과 정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피라미드는 북쪽을 향하고 있으며 입구는 오리온 별자리의 별들과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역사가들은 피라미드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천문대 역할도 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원래 높이가 146m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라미드의 가장 윗부분이 침식되어 현재 높이는 약 138m입니다. 피라미드는 200만 개가 넘는 돌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블록의 무게는 8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 거대한 블록을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게 운반하고 배치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오늘날 기자 대피라미드는 이집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는 없지만 내부 방을 탐험하고 고대 공학을 감상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는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영감을 주고 있으며 고대 이집트인들의 독창성과 기술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전설적인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바빌론 행인가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인가든은 아름다운 식물, 윗나무가 피라미드형 구조로 계단식으로 배열된 테라스로 이루어진 놀라운 유적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관계수로 시스템을 통해 물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건조한 환경에서도 정원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기원전 6세기 느부갓네살 2세 왕이 고국의 푸른 산을 그리워하다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 정원은 곧 바빌론의 권력과 부의 상징이 되었으며 고대 세계 전역에 걸쳐 명성을 떨쳤습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바빌론 행인가든의 정확한 위치는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지진이나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바빌론의 행인가든은 고대 세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웅장한 신전 중 하나인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이 신전은 기원전 6세기에 그리스의 사냥과 달 그리고 다산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기리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질 정도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길이가 100m가 넘고 기둥이 127개나 되는 거대한 구조물로 각 기둥의 높이는 18m에 달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는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비롯해 아름다운 조각품과 예술품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신전은 여러 번 파괴되고 재건되었지만 결국 폐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신전의 기둥과 파편 몇 개만 남아있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의 놀라운 건축과 예술적 기술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남은 기둥의 정교한 조각과 장식을 볼 수 있으며 고대의 웅장한 신전의 그늘에 서 있는 것이 어땠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건축의 놀라운 업적이자 그리스 신화와 문화의 지속적인 힘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할리카르나소스 무덤. 이 무덤은 기원전 4세기에 고대 도시 할리카르나소스의 통치자였던 마우솔루스의 무덤으로 지어졌습니다. 무덤은 마우솔루스의 권력과 부를 반영할 수 있는 웅장하고 인상적인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무덤은 높이가 40m가 넘고 복잡한 조각과 조각으로 장식된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지어져 멀리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지진과 침략군으로 인해 영묘가 손상되었고 결국 폐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원래 구조의 몇 조각만 남아있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의 놀라운 건축 및 예술적 기술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남은 무덤 조각에서 복잡한 조각과 장식을 볼 수 있으며 고대의 웅장한 무덤의 그늘에 서 있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할리카르나소스 왕릉은 고대 건축의 놀라운 업적이자 고대 세계 통치자들의 지속적인 힘과 후대의 길이 기억되길 원했던 그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계의 상징적인 조각상 중 하나인 로도스 거상은 기원전 3세기에 로도스 섬에 세워진 높이 30m가 넘는 그리스 신 헬리오스의 동상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 중 하나이며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 동상은 마케도니아 왕 데메트리우스가 폴리오르세테스의 포위 공격에 맞서 로도스를 성공적으로 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조각상은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항구 입구 양쪽에 한 발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로도스 거상은 건립된 지 불과 수십 년 후인 기원전 3세기에 지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이 동상은 수세기 동안 폐허로 방치되었고 결국 조각들은 고철로 팔려나갔습니다. 오늘날 로도스 거상의 유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유산은 도시 이름과 예술과 문학에서 로도스 거상을 묘사한 많은 작품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도스 거상은 고대 공학의 놀라운 업적이자 고대 그리스인들의 힘과 영향력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는 기원전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섬 세워진 등대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높고 인상적인 등대 중 하나였으며 등대의 높이는 130m가 넘었으며 흰색 대리석과 석회암으로 지어졌습니다. 지중해의 위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에게 중요한 항해 보조 수단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는 기원전 14세기에 지진으로 파괴되어 오늘날에는 유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등대의 유산은 예술과 문학에 묘사된 영감을 받은 수많은 등대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는 더 이상 서 있지는 않지만 그 유산은 고대 세계 최고의 경이로움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올림피아 제우스 신상은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 올림피아에 세워진 높이 12m가 넘는 그리스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거대한 동상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각상 중 하나이며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상아와 금으로 만든 이 조각상은 제우스가 왕좌에 앉아 한 손에는 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승리의 여신인 니케 동상을 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올림피아의 제우스상은 기원전 5세기에 화재로 소실돼 오늘날에는 원래의 제우스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파괴되었지만 그 유산은 고대 세계 최고의 불가사의가 남긴 영원한 유산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스타르 문은 기원전 6세기에 현재 이라크에 있는 바빌론에 세워진 기념비적인 관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인상적인 관문 중 하나였으며 바빌로니아 제국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문은 유약을 바른 파란색과 흰색 벽돌로 만들어졌으며 용과 황소 등 신화 속 짐승의 이미지로 장식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사랑, 다산, 전쟁의 여신인 이시타르 여신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타르 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괴되어 오늘날에는 원래 구조의 잔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의 문 일부가 발굴되어 현재 독일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 유산은 예술의 놀라운 묘사와 베를린에 재건된 문을 통해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